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와운의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시장,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일수로는 국내가 3월 1일 날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거래일이었었는데 이 사거래일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또 시장 자체도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가 딱 사거리였지만 어떤 부분이 사실 상당히 크게 나타난 부분이냐면 2월 달까지 결과적으로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박스권, 그 약간은 하향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또 하락이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월요일 날 시장에서 저점을 어디서 만들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장중에는 2400이라는 자리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화요일날 또 얼만큼 반등하느냐가 또 중요한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은 MSCI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오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에도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26.6원을 장중에 고가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환율의 하락폭의 50% 자리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그 상단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환율도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이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휴장이었던 수요일날 이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이번에는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실제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느냐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지표였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오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환율 역시도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까지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가 차별화 강세를 띌 수 있는 배경이 일부 만들어졌다 되기도 합니다. 그 외적으로 국내 2월달 수출 지표 역시 괜찮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라든지 일부는 안 좋았지만 자동차라든지 기계 쪽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래서 빨리 잘 나온다면 3월달부터는 무역 수지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수출 모멘텀과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었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옵션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좀 시장에서 기대치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못했다. 다만 코스닥은 상당히 가파른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다음 주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프리미엄을 빼는 과정의 형태를 보여줬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데 미증시까지도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다음 주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 되겠죠. 그럼 지수하고 업종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0.35%라서 한 주 동안에 볼 때는 상승폭이 작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월요일날 저점을 확인하고 올랐던 그런 증세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락했던 부분에서 반등을 해서 중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대가 2425포인트인데 그 라인대 위로 이제 올라타서 안착까지 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코스닥이 수급이 확연하게 더 좋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코스닥에서는 시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가 강세 띄면서 그 부분이 두드러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주 연속해서 상승하는 마감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이 9주 연속 상승이라는 게 최근 몇 년 동안에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가 있죠. 3월 이제 3주차가 되는데 그때 유럽에서의 뭐 광물화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차익이 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다라는 쪽이 이제 에너지, 화학과 철강 이쪽에서가 상당히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화학 업종 중에서 2차 전지가 포함이 되긴 한데 2차 전지를 제외한 순수 화학과 철강 이런 쪽에서가 중국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굉장히 수출 규모가 잘 되고 2월달 차량 판매 역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경제 지표가 어느 좋고 수급도 좋은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기계 쪽도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강세 중심이라는 게 경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쪽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줬다는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좀 약했죠.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의 이제 이자 장사한다 이런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안 좋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보험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강세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좀 약했다 되는 케이스였고, 방어주 성향이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 세트리온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랜만에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만큼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쳤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좀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볼 때, 자, 거래소를 먼저 보죠. 거래소를 보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래소는 시장에서 이제 작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연속해서 나타냈었는데 그 하락 이후에 반등 자체를 좀 가파르게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반등이란 부분을 결국 4주 동안에 11%라는 굉장히 가파른 반등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주까지가 이제 4주 동안에 조정을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 폭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닌데 이번 주에 우선 반등을 했다라는 위치대를 잘 봐야 되는데, 요 반등을 한 위치가 2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저점 만들고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20주선이라는 자리대가 작년에 한번 이탈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돌파를 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이 하락각 자체가 완만하게 바뀌면서 이제 상승으로 바뀌어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으로 바뀌어 있는 그림에서 이 라인대를 저점을 인식하고 반등을 했다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우리가 패턴상에서 어떤 그림이 나타나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하는 자리대가 2,500이 조금 안 되는 자리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주간상에서의 그림을 볼 때는 약간 상가 패턴 쪽에 무게가 실려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상가 패턴을 만들었다가 되면은 이제 이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되는데, 이 라인들 역시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게 이제는 더 실려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시장이 저점을 높여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고, 숨고르기와 기간 조절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국내의 수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갈 가능성의 무게를 크게 두고 보셔도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60주선이라는 자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0주선이라는 자리대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에서 물론 외국인의 코스닥에 대한 매수도 일부는 유입이 됐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는 시장에서 시총이 높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LNF 같은 2차 전지 이런 쪽에 시장에서 중심이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조정 없이 지금 현재 9주 연속 동안 상승하면서 거의 지수로는 18%라는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다 되는데, 약간은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다시금 거래소로 매수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반대로 코스닥에서 차익 시간이 떨어질 수 있는데, 위치 자체가 이제 800포인트라는 자리대 올라온 것도 있지만 60주선이라는 자리대를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때 20주선이라는 자리대와 이격이 꽤나 많이 벌어진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격을
일간상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진 이격 폭 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간상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이격을 발생시켰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격이 크게 벌어진다가 되면은 당연히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반대되는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격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래도 다음 주에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좀 되는 케이스고요. 자, 그다음 해외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에서의 지표가 잘 나왔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와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증시도 미증시보다 더 강하게 전개되거나 차별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바닥을 맞는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도 이제 작년에 바닥을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반등하고 저점을 높이고 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이 작년에 고가였던 자리대, 요 12월 달에 고가 자리대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과정을 보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패턴 자체가 박스권 움직인 거죠.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요 가격대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딱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석적인 패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중간 마디자리대에서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돌파까지 만들어줬다가 되죠.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의 증가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은 윗자리 돌파 형태를 보여줬는데 그만큼 중국이 시장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경계 지표가 호조세를 보여줬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경제지표 호조가 나왔던 부분도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제동을 걸어줬다가 되는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앞전에 하락했던 부분, 하락도 가파르게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의 50% 수준까지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 50%란 자리대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국내에서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상승 추세를 보여줬었던 이 추세 라인 대의 상단 자리대를 딱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4주 동안의 하락을 거치는 동안 환율 역시도 상승을 4주 동안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찍었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1,300원 이하를 하회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미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여기 환율이 1,295원까지 떨어졌다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미증시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래서 상승 자체를 12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약 6주라는 시간 동안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6주 동안의 상승을 하고 나서 3주 동안 조정을 받았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5% 가까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5%라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역시 조정이라고 볼 때는 폭 자체가 무난한 조정이었고 결국 이제 저점을 만든 자리대가 직전에 중요한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밟고 결국 반등으로 마감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차익실현 떨어질 때 거래량 크게 나타나지 않고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반등으로 마감을 했다 되죠. 그래서 금요일날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다 되는데 일봉을 잠깐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이제 21선이라는 자리대를 다시 올라왔다 되죠. 이제 올라오는 위치인데 그러니까 21선이라는 자리대 올라오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쌍바닥을 만드는 구조가 거의 나올 수가 없었던 차이였었는데 이번에 나스닥이 윗자리 올라간다 되면은 올라가서 안착하고 요 과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쌍바닥, 다중바닥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증시 안정성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S&P 같은 경우는 다중바닥이죠.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시장에서 이제 1월 달에 반등하다가 이번에 조정받다가 다시 22선을 올라온다 될 경우는 똑같이 3중 바닥으로 직전 고가 돌파형이 나온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특히 거래소가 강세를 띠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거래 대금의 증가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 이 부분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환율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모멘텀, 미증시의 반등 흐름 이런 것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 시장 자체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다가 됩니다. 3월달에서 시장에서는 물가 지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미 연준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을 25bp 할 거냐, 50bp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얘기가 많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나쁘지만 않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수급까지 같이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월 하는 이제 매도가 외인데 좀 있었죠. 이 부분을 3월 1일 날 딱 중국에서의 모멘텀 받고 대규모로 축소되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소폭의 매도가 나왔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이어졌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투자의 매도라는 부분은 이미 출회된 만큼 계속해서 출회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월요일날도 많이 팔았을 때가 4,500억 정도 누적으로 그리고 3월 2일날도 4,500억 정도가 마찬가지로 맥시멈 그리고 4,400억이니까 그래서 금융투자에서는 추가로 던지는 물량은 거의 소진이 되었다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신이라든지 연계금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가 눈에 띄게 되겠죠.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데 외국인의 매수는 대부분이 역시 2차 전지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이제 역시 매도가 더 커졌다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과 좀 달라진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은 매도가 연속해서 이 정도 나왔으나 축소가 된 그런 케이스였고 기관에서가 이제 앞전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기관의 매도가 영향이 좀 컸었는데 물론 금융투자 물량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이 부분이 작아진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기관의 매도가 오히려 좀 더 커졌다라는 차이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었죠. 매수가 이제 크게 들어왔다가 2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실제로 외국인의 매수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 부분이 매도로 크게 나타났다가 이제 매도가 축소되었다 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매수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쉬는 과정을 겪었고 이제 3월 달을 잘 수급 자체가 바뀌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4월 달에는 기대할 수 있는 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국내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바닥을 쳤다 또는 업황이 돌아간 업종 확연하게 또 구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종목별로만 간단하게 좀 보고 나머지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또 저녁에 하는 이제 시장 전망과 관심 종목에서 또 다뤄드릴 텐데 간단하게 동반 매수가 들어온 쪽만 한번 보도록 하죠. 동반 매수가 어디서 들어왔냐라고 보면은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같이 들어온 쪽이 2차 전지 대형 쪽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지 LG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차 전지 내에서도 규모가 큰 쪽으로 좀 더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이 외쪽으로도 이제 역시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 동박 쪽에서는 소외를 좀 받았었는데 이쪽이 같이 들어온 모습을 SKC하고 마찬가지로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들어온 데는 여전히 꾸준한 데가 있죠. 그게 바로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든지 HL만두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동반 매수 기아까지 해서 같이 들어온 모습 보여줬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세부 시행안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럽에서의 그린 정책에서 자원 강물화 법안 즉 2차 전지 소재 쪽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유럽에서의 이제 전체적인 그린 정책 역시도 신재생이 주 초점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서히 미증시라는 데서도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OCI 역시 동반 매수가 이어진 모습 보여줬었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라는 부분이 크게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도 일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가 된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가 동반 매도. 포스코는 이제 뭐 리튬 호수 관련된 모멘텀과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 호조, 그리고 트르키의 지진 피해에 따른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차익 실현 성격의 외국인가 나타난 반면 개인들이 좀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규모는 많이 축소가 되긴 했는데 이제 은행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적으로 일부 IT 그리고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일부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제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이 출회됐거나 그 출회 자체가 규모가 이제 얼마 안 나온다 요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매수라는 부분 자체가 현재는 일부 업종에 딱 확실하다 싶은 쪽만 우선 들어온다가 되다 보니까 그 외적 쪽은 좀 약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모멘텀이 아무래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특히나 다음 주 만기일 이걸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만기일 전에 중요 선물 구간대를 회복해 주고 나서 계속해서 원웨이로 강세 흐름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만기 이후에 흐름을 보여줄 거냐 한 요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 시장에서 일정과 더불어서 추가로 저녁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 주 동안의 시장을 볼 때 결국 우리가 얻은 건 뭐냐? 경제 지표에서 차별화 가능성 얻어왔고 환율 자체가 정점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수급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확인했다 됐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신흥국가는 굉장히 강했다 되는 거고 미증시라든지 이런 쪽은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까지가 이번 한 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준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